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98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의 기토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배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사주를 갖다가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사주를 이렇게 갖춘다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가지고 집 안에 가구를 배치합니다. 식탁도 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롱도 놔야 되고 냉장고도 놔야 되고 그다음에 TV도 놔야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TV를 베란다에 갖다 놓고 냉장고를 갖다가 현관 앞에다 바로 입구를 막아버리고 하면 그 이사한 집에 대한 배합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자, 냉장고라고 하는 것은 주방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쓸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V라고 하는 것은 거실에서 벽에 벽걸이에 벽에다 걸고요. 아니면 뭐 저기 그 장롱 같은 거, 이렇게 TV 받침 그런 장롱 같은 데다 이렇게 받쳐 놓고 사람이 볼 수 있게 소파 같은 데 앞에다 잘 배치를 해놔야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집 안 이사했을 때 그 풍수라고 합니다. 풍수 인테리어라고 해서 요즘은 이사 갔을 때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람이 편리할 수 있도록 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건 쉽게 말해서 중화를 위해서 그렇게 배합하는 것인데, 제가 이 명식을 설명하면서 기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내지는 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배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는, 미월이라고 하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일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그런 그 상호 관계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배합을 맞추는 것이죠. 집이 예를 들어서 북향이다, 내지는 집이 남향이다, 이런 것 가지고도 약간의 집안을 어떻게 꾸미는지가 좀 달라집니다. 북향일 땐 좀 겨울에 춥기 때문에 남방을 좀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문을 댈 수 있으면 남쪽에다가 이렇게 좀 창문을 크게 내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북향집은 굉장히 금방 겨울 같은 데는 해가 떨어지고 빛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굉장히 춥다는 얘기죠. 남향이었다라고 하면 난방비가 그만큼 적게 들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향에 맞도록 그죠, 가구 같은 거를 또 배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 사주를 배합한다, 배치한다, 사주를 이렇게 배합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겁니다. 일간과 원령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사주를 설명할 때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그 배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글자죠. 이 기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무토 다음이 되면서 6번째 천간이 되죠.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음이 되는 것이고, 기라고 하는 글자는 무토와 마찬가지로 같은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얘는 음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반대로 양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양. 그러면 음과 영은 서로 대비되고 서로 상대되고 서로 뭐랄까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양이 음을 공격하고 음이 양을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비된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서로 적대 관계는 아니다. 이 음양의 관계는, 양의 관계는 적대 관계는 아니에요. 관계는 아니죠. 아니다. 서로 보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보완 관계. 그죠? 예를 들어서 동전의 앞뒤라고 하죠. 동전의 앞뒤.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면이 있으면 동전의 뒷면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앞이 없는데 뒤가 있을 수 없고요. 또 뒤가 없는데 앞이 없을 수 없죠. 여러분,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동전 같은 거 볼 땐 그림이 있는 쪽이 있고요. 그림이 있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 있는 쪽에서 10원짜리면 십자가 들어가 있는 쪽이 있고, 다보탑인가요? 그 다음에 그림 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 쪽이 앞쪽인지 아시는가요?
그림 있는 쪽이 뒤쪽이고 숫자 있는 쪽이 앞쪽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숫자, 액수가 적혀져 있는 쪽이 앞쪽이고요. 그림 있는 쪽이 뒤쪽입니다. 지폐도 마찬가지고 그림 있는 쪽보다는 그 숫자가 좀 크게 나와 있는 쪽이 앞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뒷면이라고 봤을 때 숫자 쪽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했을 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런 거고요. 또 음양의 개념은 뭐냐면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양도 음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음을 대표하는 것은 제가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그다음에 양을 대표하는 것은 제가 화라고 놓고 봤을 때 화라고 보게 되는데, 수화는 서로 공격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수극화, 오행의 상극을 해서 수극화니까 수가 불을 끄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수화의 관계는 그 수극한다고 해서 극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 이것도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냉기죠. 냉기, 차가운 냉기가 되는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온기가 되는 것인데, 온기라기보다는 열기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만 있고 화가 없으면 다 세상이 얼게 되는 것이고요.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만 있으면 모두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가 적절하게, 화가 치열하지 않도록 수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고요. 또 너무 세상이 얼지 않도록 온기가 있어 줘야지만 세상이 얼지 않고 따뜻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의 관계, 음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대하고 상대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관계. 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양을 갖다가 남자라고 이렇게 봤을 때, 남자가 여자를 못살게 굴고 남자가 여자가 못살게 구는 관계가 아니라,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남자 또한 여자, 즉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세상이 인류라고 하는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자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죠. 흙을 말하는 것인데, 같은 토라 하더라도 음토는 부드럽고 작고 좀 아담한 개념의 그런 토라고 봤을 때, 양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지만 양은 크고 높고 그 다음에 좀 방대한 양의 그런 개념의 토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해서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내지는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의 방대한 양의 토라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의 토, 그래서 전원토 내지는 담장토, 담장 안에 들어가 있는 텃밭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비습한 토라고 해요. 작고 비습한 토,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낮으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즉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높고 광활한 그런 땅이면서 건토, 마른 그런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논밭이라고 하는 것, 산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어 있어서 동토가 돼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막화 된다, 불모지가 된다, 황무지가 된다, 그래서 열토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화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지만 토라고 하는 것도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수가 너무 많고 화가 없게 되면은 동토, 얼어붙은 땅이 되는 것이고요. 화만 있고 수가 또 없게 되면 열토, 뜨거운 사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봄이라든가 이런 때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척박하지 않고 물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토임에 반해서, 무토는 고항토, 아주 큰 토이면서 건토이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감목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어서 큰 숲을 이루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광합성 작용도 할 수 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시사철, 감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무토의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도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씁니다. 어차피 같은 토이기 때문에. 하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간목의 용도라든가 간목의 쓰임이 매우 중차대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기토 작은 토를 갖다가 박토를 만들죠. 박토라고 하는 것은 열불박자에다가 흑토자라고 해서 박토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목이 많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박토라고도 하고요. 산토, 흙을 갖다가 흩어뜨려낸다라고 해서 산토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산 같은 데 갔을 때 나무가 너무너무 많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으면 흙을 갖다가 나무 뿌리가 너무 파헤쳐 가지고 흙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토가 어느 정도 목이 있는 것은 좋지만 목이 너무 많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특히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간목보다는 개수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 미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절로는 여름이죠. 여름이 되면서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초여름, 미월은 중하라고 해서 중간에 낀 가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늦여름이 되는 거예요. 늦여름이 이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미월이 지나게 되면 다음으로는 신유술, 서방으로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미월이 기온이 뭐 낮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4, 5미 전체적으로 기후 자체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4, 5미월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열이라고 하는 뜻은 마르고 뜨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르고 뜨겁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뜨거운 여름이죠. 우리나라가 올해 엄청나게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저도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겨울 좀 차가운 것은 조금 버티기가 좋은데, 여름같이 뜨겁고 땀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습도까지 있어서 막 찜통더위 되는 것은 저는 그거 참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에어컨 바람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만든 찬바람을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선풍기라든가 내지는 이제 그 붙여 가지고 이렇게 버티긴 하는데, 여름은 진짜 숨 막히는 그런 계절이 있죠.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굉장히 뜨겁고 조열하면서 사막 같은 개념 내지는 여러분들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갔을 때 햇볕이 막 쬐는 그런 모래사장 같은 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라든가 사막의 모래가 바로 미토라고 하는 거예요. 미토는 뭐예요? 뜨거우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조토가 바로 미토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술토 같은 경우는 같은 마른 땅이긴 하지만, 술토 같은 경우는 신유술에서 해자축으로 넘어가는 그런 토이기 때문에, 술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르고 건조하긴 하지만은, 술토는 그렇게 온도가 높은 토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상 1도에서 한 5도 정도 이렇게 좀 선을 하면서 건조한 토가 술토라고 하면, 미토는 온도가 막 30도,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면서 건조한 그런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조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꼭 명심해 두시고요. 염상격이라고 하는 국세가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그 토가 마르지 않고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땅이 땅이 물기가 있어야지 풀 한 폭이라도 자랄 수가 있는데, 물이 없게 되면 어떠한 동물이라든가 식물도 자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막 같은 데서 전갈 같은 거라든가 내지는 선인장 같은 것들은 자랄 수가 있지만은, 전갈도 내지는 선인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물기가 수분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물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전갈, 선인장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갈, 선인장은 거기에 그런 사막화된 그런 곳에서 그 작은, 진짜 거의
다시피 한 그런 수기를 갖다가 빨아 당겨서 살 수 있는 아주 그냥 생명력은 강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동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열토, 뜨거운 모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음토이면서 물론 기토 자체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스토라 하더라도 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금방 그 미월에 건조하고 뜨거운 열기가 있으면 스토라 하더라도 금방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미월은 물론 토왕절이라서 일간 자체가 신왕할 수는 있지만 신왕한 것이 다가 아니죠. 신왕한 사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배합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간이 그 원령에 태어나서 가장 적절하게 사주가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좋은 사주라고 봤는데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텃밭이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물기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야지만 기토가 마르지 않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작물들, 고추도 심고요, 상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물이 없으면 이 기토비월의 이 토는 황무지, 불모지, 쉽게 말하면은 경작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물면 어떤 것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를 봐야지만 기토가 마르지 않고, 또 미월이라 하더라도 토왕절인 미월이라 하더라도 4, 5, 미월 여름에 그 조열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도 윤토하지만 개수는 미월의 뜨거운 열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월은 화토, 양기하고 토가 강한 반면에 수는 약하죠. 특히나 또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수가 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배합인 거예요. 수만 딸랑 있다? 얘는 금방 말라서 없어질 것이고요. 금이 있는데 수가 없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일간 자체가 뭔가 상관, 식신을 발휘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는 하지만은 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실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되게 상관격들이라든가 식신격들이 머리가 좋고 활동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인관계도 좋으면서 뭔가 좀 의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데, 수가 있는 사람, 재성이 있는 사람과 재성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재성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면 반드시 결실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잘 받는 것이고, 내가 투자를 하면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반드시 얻는데, 예를 들어서 식신상관만 있는데 이렇게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월급을 못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일에 대한 결실을 못 받는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식신상관과 같이 있어서 이렇게 상관생재나 상관생재가 되거나 아니면 식신생재가 되어야지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미월의 기토는 반드시 식신 내지는 상관 내지는 와 함께 이렇게 개수라든가 임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월등히 좋은 것이고요. 여기 금은 식신 상관 상관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상관이 있는 것이, 만약에 화가 더 왕해졌을 때는 신금은 뜨거운 열에 약하기 때문에 경금이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성을 먼저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신 내진 상관이 금으로서 생지해주는 국서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배합을 아주 적절하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음토인 기토일간이 미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굳이 격국을 논하자고 하면 원래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토도 음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도 음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비견이다, 비견 내지는 비견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무토가 미월에 태어난 것처럼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준걸록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걸록격, 비견격 이런 것보다는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은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무조건 용신총법에서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채용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일간의 특성하고 월지, 월령, 계절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미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의 특징은 아까 뭐라 그랬죠? 조열하다,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성인 수가 있어줘야 된다. 그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개수만 있으면 금방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또는 토에 의해서 파극돼서 개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식상인 금이 있어서 저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에 연지에 이렇게 축토가 있습니다. 미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건토, 마른 땅이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축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견이긴 하지만 축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축토하고 미토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축 및 충이 되게 되면은 습토인 축토가 축 중에 있는 개수가 토에 의해서 매몰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물기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토 일간 자체가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축 및 충이 되게 되면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한 토이기 때문에 물론 또 간목이라든가 을목을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금으로서 토의 기운을 설계하고요, 수로서 미월의 뜨거운 열기, 또 미토가 자체가 습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촉촉하게 윤토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기토, 을목이라고 하는 칠살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요거 을목 가지고 토를 갖다가 제하는 것은 좀 부족하죠. 토가 너무 왕하고 을목 자체는 뿌리가 매우 약하죠. 이거 토다목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다목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 즉 목극토하는 것인데, 토가 너무 왕하고 목이 약하게 되면 오히려 나무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양이하고 쥐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당연히 쥐가 이기죠. 이 상태에서 고양이를 갖다가 목이라고 봤을 때 쥐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1대1로 싸웠을 때 고양이가 쥐를 이기지만은, 고양이 한 마리 대 이렇게 한 마리 대 쥐가 몇 마리? 한 50마리 이렇게 하면은 쥐가 고양이를 이깁니다. 이게 바로 토다목절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비교해서 사자 한 마리하고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자 한 마리가 하이에나 한 두서너 마리 정도는 능히 감당해낼 수 있지만, 하이에나가 떼거지로 20마리 정도 달려들면 사자 한 마리 가지고는 하이에나를 감당하지 못하죠. 오히려 하이에나가 사자를 갖다가 잡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원체 강자가 약자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토하고 목하고의 관계는 목이 강자가 되는 것이고 토는 약자가 되는 것이라, 목토하지만 반대로 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반대로 쥐가 고양이를 잡는 그러한 형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을기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충미충하게 되면 토가 굉장히 왕해지는 반면에, 을목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을목이라고 하는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목이 왕한 토에서 극해를 당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신금이 을목을 갖다 이렇게 제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명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살태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살태가 원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칠살인 을목을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일간이 너무 왕할 때는 칠살이 어느 정도 용도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신금 제해버리면 칠살을 너무 지나치게 극해버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을목은 용도가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식신으로서 을목을 갖다가 제하고 차라리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을 봐서 금이 수를 생하는 쪽으로 곡세를 잡는 것이 월등히 더 좋지, 이 을목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는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사일주죠. 자, 미월에 사화까지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협록이라고 협내라고 해서 오화가 사 보이지 않게 오화가 끼고요.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오미 준 방합도 형성되죠.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다시 왕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뭐가 더 절실하게 피하죠? 당연히 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 주어야지만 이 사주는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 이렇게 갑자시를 보게 되면은 일단 수가 필요한 사주가 되는데, 생시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갑노수와 같은 그런 물이죠. 굉장히 필요한 물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청하에 투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사주가 국세가 될 것인데 지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수이기 때문에 공력은 좀 적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없는 것에 비하면 있는 것이 월등히 좋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자, 기토 입장에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관사론잡이다라고 봐서 이거를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금이 을목을 극해서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거살유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살이라는 것은, 거살은 뭐예요? 칠사를 제거하고 정관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혼잡이 된다 안 된다, 관살혼잡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생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갑술시 갑목이 똑같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자와 갑술은 차이가 있는 것이, 얘는 자수를 얻었지만 얘는 술토는 마른 땅이죠. 건토, 미토와 마찬가지로 술토는 뭐의 건토가 되기 때문에 이건 수기가 굉장히 없는 사주에 충미충돼서 축중에 있는 개수도 깨졌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금수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다 을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을해시가 되면 뭐 을목이 투출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해수를 얻어서 잠깐 좋을 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화가 옆에 있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죠? 사해충이 되는 것이고, 연월지로는 충미충이 되죠. 이런 생시는 절대 고르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충미충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충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가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이 돼서 좋은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또 다시 일시로 충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시 인목을 받기 때문에, 인목을 받고 병화 투출되어 있죠. 이 병화는 사해 뿌리,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5월, 4월이라든가 5월에 기토처럼 굉장히 조열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수가 깨져 있죠. 이런 경우가 어렸을 때 시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방광계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가 안 좋죠? 신장 이런 쪽에 안 좋으세요. 청력이 태어나서부터 청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신장 콩팥이 안 좋아져서 청력 시력이 안 좋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대운 자체가 여자로 태어나서 금수운으로 가면은 그나마 좀 낫겠지만, 원국 자체에서 수기가 너무 없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가복에사 목화운이죠. 대운을 볼 때는 천간 보는 게 아니고요, 지지를 일단 중심 놓고 보고, 천간은 을 볼 때는 그냥 보충해서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놓고 보게 되는데, 또 대원을 볼 때는 어떤 분들 천간 5년, 지지 5년을 나눠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원은 그냥 10년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인 씨 같은 경우는 여자로 태어나면 모르겠지만은 남자로 태어났을 때 봐선 안 될 생시인 거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도 어렸을 때 진짜 만에 하나라도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권장해 드리는 그런 생시는 아니고, 정묘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건 거의 양토 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갑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수로서 갑목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을목
하나가 있는 것이 신금에 의해서 뿌리 이렇게 극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가세격으로 봐도 별격 중에서 가세격으로 봐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환격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별격이에요. 별격. 십전격의 문제가 아니라 별격으로 해서 전환격 중에서 전체가 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가세격으로 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을목줄에서 있다 하더라도 신금에서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금운이라든가 토운이라든가 이렇게 오면 좋겠고요. 천간으로 오는 수운은 나쁘지 않고요. 지지로 오는 수운, 금운은 괜찮은데 지지로 오는 수운은 왕토에 의해서 수를 파극하기 때문에 그건 좀 좋지 않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충미충이지만 이거 사신합수, 임수 투출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유시 같은 경우에도 사유회금에서 개수가 투출을 하죠. 근데 임신 개유시가 수를 충분히 얻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냐면 사화가 금으로 하였고 사신합수 사유회금에서 수가 왕이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신계유시가 됐을 때는, 잘 들으세요, 임신계유시가 됐을 때는 여명으로 태어나서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남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남자 여자에 따라서 제가 그걸 항상 적어 놓죠. 제가 이 일진 강의를 여러분들이 출산택일에 응용할 때는 반드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주 원국도 원국이지만 대운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잘 살펴서 출산택일에 응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데서 어떤 분들이 거기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택일한 것을 이제 저한테 감명 의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잡아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지만은 그 분들이 아마 대원을 잘 안 봐서 그렇게 잡는, 어떤 분들 진짜 일시로 충을 잡아서 폐기해 주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매우 위험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요 생시에 따라서 대운의 향배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